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FAST 2023년에 발표된 ADOC Automatically Harmonizing Data Flow Between Components in Log Structured Key Value Stores for Improved Performance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요즘 워낙 많이 LSM을 사용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죠. Fast Write, Competitive Read, Good Space Utilization. 그리고 이후 이제 저희 모두가 이런 성능이 Batched Writes과 그 컴패션이라 불리는 그 데이터 레이아웃을 다시 리오거나이즈하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비롯된다는 건 저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조만 살펴보자면 우선 가장 세 개 메이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메모리 컴포넌트, 커밋 러그, 디스 컴포넌트에서 디스 컴포넌트는 이렇게 밑에 여러 레벨들을 존재하는 SSTable들이 있고, 메모리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때는 메인 테이블이 두 개 있다 해서 액티브에서 사용자의 그 커맨드 인풋을 받는 액티브와 꽉 차서 플러시가 되기를 기다리는 이뮤터블 메인 테이블 두 개가 있죠. 이제 많은 논문에서 찍은 메이저 백그라운드 오퍼레이션들이 이제 우선 플러시가 있고 메인 테이블을 SS 테이블 바꿔서 레벨제로 쓰는 거고요. 컨베션 같은 경우에 이제 로어와 하이어를 합쳐서 하이어에 다시 쓰는 건데, 이제 L0 to L1 컨베션과 디퍼 레벨을 구분한 이유는 디퍼 레벨 같은 경우에는 L1서부터 더 밑은 이제 모든 SS 테이블들이 소티되어 있고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오버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패러렐하게 동작할 수 있지만 L0 to L1은 이제 L0는 모두 정렬이 되지 않아 있고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L0 to L1 컴패션 할 때는 이제 스레드 하나가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옵션들이 주로 한 번 컴패션 할 때 L0 전체를 컴패션 해버립니다. 어차피 다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동안 요즘 잘 안 나왔죠. 한동안 핫했던 주제가 이제 이런 LSM 트리 기반에서 라이트 스토리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이제 4가지 서로 다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PMEM, NVMe SSD, SATA SSD, SATA 하드 이렇게 4개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모든 디바이스를 쓸 때 이제 뭐 순서나 디바이스의 성능에 따라서 언제 나타나냐 아니면 얼마큼 길게 나타나냐 달랐지만 4개 모두 이 빨간색인 라이트 스토리 나타났고, 그래서 이런 라이트 스토리를 대응해야 한다라는 게 얘기고요.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제 DB벤치의 필 랜덤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라이트 프레셔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이제 가장 주된 골이 이런 라이트 스토리의 진짜 언더라이징 코드를 확인하자.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든 제너럴하게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기존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LSM이 있을 때 뭐 특정 컴포넌트나 특정 퍼스펙티브에 대해서만 이 라이트 스토리를 확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체 LSM 전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데이터 오버플로우입니다. 여기서 주되게 얘기하는 이 데이터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이 이 라이트 스토리를 초래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의 데이터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우선 데이터 오버플로우란 무엇이냐면 특정 컴포넌트에 대해서 인풋 레이시, 아웃풋 레이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컴포넌트에 연결된 다른 컴포넌트들이 모두 이런 그 데이터 오버플로우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 그 락스DB가 미리 시스템 라이트 스토리를 그 인풋을 좀 조절하거나 아예 라이트 스토리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3가지 데이터 오버플로우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그 MMO, 메모리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멤 테이블이 꽉 차서 이제 액티브 멤 테이블이 꽉 차서 더 이상 유저의 인풋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뮤터블 멤 테이블이 L0로 내려가는 플러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플러시가 너무 느려다 보니까 멤 테이블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이런 라이트 스토리, 그 중에서도 empty 스토리, 이제 멤 테이블 때문에 일어나는 스토리에서 empty 스토리랍니다. 다음은 레벨 제로 오버플로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레벨 제로가 꽉 차서 나는 건데,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시가 돼서 멤 테이블이 L0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거를 내리기 위한 아웃풋은 L0 to L1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L0 스토리라 하고요. L05입니다. 마지막은 RDO로 이제 리던던시 오버플로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디퍼 레벨에서 발생하는 거고, 정확히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여러 레벨에서 컴패션을 하기 위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컴패션이 되기 위해 펜딩된 데이터의 바이트를 이제 컴패션 펜딩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나치게 크면 이제 PS 스토리라는 걸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오버플로우들이 3개 컴포넌트에 있는 데이터 오버플로우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라이트 스토리 총체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우선 이 논문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모듈을 연결시켜 놓은 건데 우선 인풋이 맨 테이블이 플러시하지 못해서 플러시 느리기 때문에 다시 맨 테이블에서 인풋이 멈춰지게 되고 L0 에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느리다 보니까 플러시가 못해서 이게 느려지고 뒤는 이제 저건 이제 시간 오랫동안 돌렸을 때 리던던트 데이터 사이즈 증거인데요. 락스비가 64기가 넘어가면 이제 라이트를 좀 느리게 됩니다. 왜냐면 컴퓨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디퍼 레벨일 때 라이스톨이 발생해서 또 그 락스비가 인풋을 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컴포넌트에 대해서 세 가지 오버플로가 발생하고요. 이제 뒤에서 기존 논문들이 몇 가지 관점들로 내놓은 결론과 그게 어떤 경우에 맞지 않는지 그리고 오버플로우로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논문들이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주된 라이스톨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resource exhaustion이고 두 번째가 execution of elder L1 compression, 세 번째가 crowded compression.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레벨에서 너무 많은 컴pression이 이루어져서 라이스톨이 발생한다. 두 번째가 L0 에러이 너무 느려서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CPU나 디바이스 밴드에서 꽉 차버려서 라이스톨이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각각이 이제 이 저자들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찾아낸 그 기존 논문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명제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분명 기존 논문들에서는 CPU나 디바이스 밴드가 꽉 차서 라이스톨이 발생을 한다 했는데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해보니 CPU와 디바이스 밴드가 남는데도 라이스톨이 발생하더라에 대한 것인데요. 우선 여기서는 지금 다 랜덤 필이고요. 다 X축들이 이제 스레드가 1에서 20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했는데 저자들이 주로 NVMe SSD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NVMe SSD 여기가 이제 스레드가 늘어나면서 스토리 몇 개가 발생하냐, 스토리 얼마나 오래 걸리냐 하거든요. 보시면 최초 한 4개에서 5개까지는 기존 연구들이 맞습니다. 스레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명 duration, 이 스토어 어커런스가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그와 반대대로 스레드를 쭉 끝까지 늘려보니까 스레드 늘림에 따라서 이제 듀레이션이 그대로 있고 또 이 CPU 유틸라이제이션 노멀라이즈 된 걸 보면 한 개 스레드의 CPU 유틸라이제이션 잣들이 점점 내려가서 뒤로 가면 계속 스토어는 발생을 하는데 정작 CPU 유틸라이제이션 내려가 있다. 그래서 CPU 유틸라이제이션 꽉 차지 않았는데도 스토리 발생한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빨간색이 피크고 이가 이제 그 박스가 에버리지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FIO로 잰 그 이론적으로 가장 디바이스가 높은 밴드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라이스톨이 모두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디바이스가 피크 퍼포먼스조차도 이제 이 theoretical 밴드위스를 닿지 못하고요. 또 이런 롱텀으로 인해서 디바이스 밴드위스가 꽉 차면 성능이 프레셔가 높아져야 되는데 보시면 그 에버리지조차도 지금 theoretical 밴드위스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들이 대부분 다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 게 CPU와 디바이스 밴드위스가 확 차지 않았는데도 꽤 스토리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건 기존 연구들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한 게 우리가 재보니까 이 세 가지 타입의 오버플로우들이 모두 각각 조금씩 방해를 해서 이 하드웨어 리미테이션이 차기도 전에 락스비가 스토어를 발생시키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이 이제 똑같이 스레드 증가하면서 플러시와 L0 에러 컴pression, 딥 레벨 컴pression이 얼마큼 발생하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가장 첫 번째로는 지금 스레드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그 플러시와 저 점선색 NVMe에 대해서 세 개 모두 많이 높게 증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총 20개 스레드를 증가시키고 이제 항상 4분의 1을 플러시 스레드로 만들어 놓는데요. 이렇게 스레드를 늘리다 보니까 한 스레드가 쓸 수 있는 디바이스 밴드위스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한 개 스레드 처리할 수 있는 플러시 레이트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플러시 자체가 느려지게 돼버리니까 그 디바이스나 CPU가 꽉 차기도 전에 이미 앞에서 병목이 걸려버려서 이제 이렇게 라이스톨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시간순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와 이제 L0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그 라이스톨이 L0에 의한 스토리 몇 개가 발생했는지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L0 to L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버래핑 때문에 하나의 스레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L0 피크가 찍을 때 스토리 발생하는데도 이거는 시퀀셜한 답이기 때문에 스레드가 늘어난다 해서 빨라질 수는 없다. 마지막은 이제 스레드와 별개로 계속해서 데이터 쌓임으로 인해서 이 나중에 뒤로 갔을 때 LSM 트리 컴패션이 양이 많아져서 이 스토리 발생한 또한 스레드하는 부담이 무관하다. 이래서 스레드가 증가하더라도 라이스톨은 발생하고 그 와중에 이 라이스톨이 발생할 때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지 않다. CPU를 꽉 차게 쓰지 않는데도 라이스톨이 발생한다 이고요. 다음은 이제 L0 to L1 컴패션으로 인해서 라이스톨이 발생한다입니다. 이제 가장 왼쪽 여기를 보시면 실제로 빨간색 점인 L0 to L1 컴패션이 일어나는 그 다음에 스루풋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논문 중에 매트릭스 스케일이라는 데서도 보여준 건데, 하지만 이 저자들이 이걸 길게 실험을 해보니까 점점 L0 to L1 컴패션이 발생하는 순간과 스루풋이 뛰는 그 순간이 그렇게까지 얼라인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기존 연구들과 좀 다르다. 그래서 그리고 왼쪽은 스레드 2개일 때고 오른쪽은 스레드가 20개일 텐데요. 보시면 이때는 뭐 아예 지금 얼라이먼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L0 to L1 컴패션과 퍼포먼스 드랍이 점점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자들이 왜인지를 확인해 본 결과 우선 첫 번째로 이 왼쪽 그림이 2개의 스레드일 때는 딱 2개의 스레드만 백그라운드 점을 하니까 이 2개의 스레드가 그 플러시, L0 to L1 컴패션, 디퍼 레벨 컴패션 모두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초반에 돌릴 때는 디퍼 레벨이 없기 때문에 이 스레드가 L0 to L1 컴패션 계속 스레드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디퍼 레벨이 많아지면서 L0 to L1 컴패션이 무조건 하나를 할당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스케줄링 갭이 발생을 해서 보시면 L0 to L1 컴패션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인되지 않았고, 뒤에 이제 20개 스레드일 때는 이 앞서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데 또 스레드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 개의 플러시 스레드 가질 수 있는 밴드위드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이 L05의 문제가 아니라 램 테이블 자체가 지금 내려가면서 그쪽에 마이크로가 더 커진다 이 말이고요. 마지막은 크라우디드 컴패션 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컴패션할 게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보시면 이 부분에서도 이제 스레드를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데 정작 PS 스토어의 양은 스레드가 6개 정도를 지나갔을 때부터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스레드가 늘어날수록 점점 이 컴패션 잡으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일어날 수 있는 한 번에 오히려 PS 스토어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왼쪽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높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스레드가 늘어나도 백그라운드 컴패션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빨간 그래프가 제일 큰 그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던 거는 최초의 스파이크인 경우에는 이제 플러시 스레드가 워낙 밴드위스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계속 빠르게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레벨에도 데이터 쌓여서 이 백그라운드 컴패션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PS들이 많아졌는데, 또 앞선 문제와 동일하게 스레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플러시 레이시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뒤로 갈수록 LSM 디퍼 레벨에 들어온 데이터 자체가 지금 줄어든 겁니다. 지금 이 보시면 똑같이 MT 스토리 증가한 걸 알 수 있죠. MT 스토리 증가한 것 자체가 지금 디스크 컴포넌트로 데이터 많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PS 스토리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여러 오버플로우들을 받고 이런 오버플로우를 잘 오토매틱하게 컨트롤을 해주자라는 거고요. 가장 크게 2개의 튜닝 노브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넘버 오브 스레드고 두 번째는 배치 사이즈입니다. 요새 배치 사이즈는 액세스 테이블과 멤 테이블의 크기고요. 디폴트는 이제 원래 락스틱에서 64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점들이 이제 원래 락스틱에 있던 튜너들이고요. 빨간색이 ADOC로 인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L05, RDO, MMO 각각에 대해서
그 라이트 스토어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다르게 합니다. 우선 L05와 RDO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스토어를 감지하는 게 기존 락스DB와 동일합니다. L05 같은 경우에는 레벨 0에 파일이 20개 넘어가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RDO 같은 경우는 리던던트 데이터의 크기가 64기가를 넘어가면 발생하고, MMO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으로 그 이뮤터블 맨테이블이 내려가기도 전에 액티브한 맨테이블이 꽉 차면 MMO가 발생한다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레드와 배치 사이즈만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는지 설명드릴 건데, 우선 L05가 발생하면 스레드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스레드를 증가시킨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최대한 빨리 이 L0 to L1 컴패션을 수행시켜줄 스레드를 찾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레드를 증가시키면 플러시 레이시 감소했기 때문에 L0로 내려오는 데이터 양을 좀 줄여서 라이트 스토어를 줄이겠다는 거고요. RDO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는 증가시키되 배치 사이즈는 감소시킵니다. 여기서의 이유는 이 스레드를 증가시켜서 그 딥레벨 컴패션을 수행시킬 수 있는 거를 늘리면서 동시에 또 플러시 레이트 감소돼서 이제 밑에 있는 디스컴포넌트로 들어오는 데이터 양을 줄이고요. 그리고 이 배치 사이즈를 줄이는 이유는 컴패션 잡이 좀 더 파인그레인하게 스케줄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MMO에서는 오히려 그 스레드를 줄이고 배치 사이즈를 늘립니다. 이 이유는 이제 스레드가 줄어들면 그 플러시 스레드를 가질 수 있는 밴드위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플러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맨테이블이 이뮤터블 맨테이블이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브를 튜닝하기 위한 같은 건 이제 AIMD 베이스 튜닝 알고리즘을 쓰는데요. 이제 뭐 TCP/IP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여기서 이제 락스DB의 기본 세팅이 원래 스레드 2개에 배치 사이즈 63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트 스토어를 감지할 때마다 스레드는 2개씩,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63메가씩 좀 늘려주고요. 디크리스를 감소를 하면 반씩 잘라버리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타임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자기네가 경험적으로 1세컨드를 타임 윈도우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이제 실크와 락스DB 자체에도 오토튜닝이라는 기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비교를 해보면 우선 실크를 좀 주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위스의 하드 리밋을 줘서 이제 맨테이블 플러시와 L0 to L1 컴패션을 좀 더 우선시하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AD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라이트 스토어에 대해서 하고 별도로 그 밴드위스 리미테이션 없이 그냥 그 스레드로 튜닝을 하게 되고요. 이 ADOC가 말하는 가장 큰 장점은 실크와 락스DB와 다르게 우선 첫 번째로는 디바이스 트랜스퍼런시입니다. 여기서는 별도의 디바이스 밴드위스를 미리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바뀌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실크와 락스DB와는 다르게 이제 포터빌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실제로 이제 기존 락스DB 코드에 300줄 정도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밸리에이션을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총 6개를 돌렸는데요. 우선 락스DB 디폴트 세팅 같은 경우에는 2개 백그라운드 스레드, 배치 사이즈 63메가였고요. 오토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이트 리미터의 스레시홀드를 오토매틱하게 바꿔주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보지 못했고요. 우선 실크가 이제 3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크 옵션, 실크 이외에 그 밑에 있는 락스DB가 디폴트 세팅인 경우라 실크 P가 페이퍼에 있던 세팅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제 락스DB의 4개의 스레드와 128메가 배치 사이즈고, 실크 5 같은 경우에는 8스레드와 512MB 배치 사이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ADOC 논문의 저자들이 스레드를 뭐 2개에서 10개, 배치 사이즈를 뭐 256메가, 512메가 자기가 직접 돌리면서 자기 세팅에 가장 맞은 옵티마이즈된 값을 직접 뽑고 그걸 설정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DOC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정확히 몇 개 스레드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논문 읽으면서 좀 걱정했던 게 이 실크와 이 ADOC를 비교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크의 논문은 어떤 걸 제일 주되게 내세우냐면, 자기네가 누타닉스의 실제 클라이언트 노드를 봤을 때 이 파란 점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노드들이 그렇게까지 버스트하지 않다. 그러니까 많을 때 많고 적을 땐 적다. 그래서 이 갭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아이가 많을 때는 그 백그라운드 이런 걸 최대한 줄이고 이제 L0 to L1이랑 플러시만 좀 최대한 처리를 하고,
클라이언트가 줄어든 시점에는 그때는 백그라운드 IO를 최대한 많이 미리 시켜놓자라는 게 주된 컨트리뷰션인데 여기서의 실험들은 다 YCSB거나 그냥 많이 적는 랜덤 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게 실크를 비교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어쨌든 필 랜덤 성능을 보자면요. 우선 지금 여기는 그림 4개만 가져왔는데요. 실크 페이퍼, 실크 옵티마이제이션, ADOC 그리고 라스티비 오토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림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다 ADOC가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논문에서도 앞부분에 이런 ADOC 써야 되는 이유에 좀 많이 분량을 할애하느라 이 부분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제 ADOC가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토어 어큐런스랑 리소스 유세이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밑에 왼쪽 보시면 이제 ADOC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확실히 스토어들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실 게 예를 들어 NVMe SSD에서 보실 게 실크보다 PS 스토어는 조금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가 이 지금 ADOC 자체가 앞에서 실험을 보시면 훨씬 더 높은 스루풋을 보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데이터 자체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PS 스토어이 더 많은 거지. 네, PS 스토어이 많은 걸 합니다. 여전히 MT 스토리나 L0 스토리는 더 좋은 걸 알 수 있고 또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CPU 그 리소스 유시지를 보시면 지금 실크 옵티마이즈에 노멀라이즈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라이스크를 피하기 때문에 이제 CPU를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그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실크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더 많이 성능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했고요. 마지막이 이제 YCSP입니다. YCSP에서 지금 50밀리언을 로드하고 1시간 돌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선 이 비교군을 좀 보시면 실크 5가 있고 ADOC가 있고 다시 ADOC 5.7.1이 있는데요. 이 이유가 우선 현재 ADOC는 6. 몇 버전에 적용되어 있는데 실크가 지금 5.7.1 버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자들이 말하기를 실크 자체가 5.7.1에 너무 잘 붙어 있는데 이거를 그 최근 버전으로 옮기지 못해서 역으로 ADOC를 5.7.1에 붙여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놀랍게도 실크 5가 성능이 더 좋습니다. ADOC보다. 대체적으로 다 좋고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좀 신기했던 거는 지금 C 이제 윌 100%인데 C 같은 경우에 ADOC랑 ADOC 5.7.1을 비교하면 오히려 ADOC가 좀 낫습니다. 뭔가 이거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둘은 동일한데 라스트리 버전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라스트리가 버전을 올리면서 뭔가 리드 성능은 좀 손해를 본 게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논문에서 방어하기를 실크 옵티마이즈가 ADOC보다 성능이 좋긴 한데 메모리를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ADOC보다 76.8%를 더 쓴다 메모리를. 근데 이게 이제 최대 메모리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 Y축이 한 1기가 2기가 정도 선인데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었던 거는 실크 5가 더 많은 메모리를 쓴다 하여도 그 라스트비랑 비교하면 더 많은 메모리를 쓴 이유가 그 코디네이터를 유지하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라스트비 자체가 쓰는 메모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안에서 캐싱이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저 메모리를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실크가 메모리를 더 많이 써서 성능이 더 좋은 걸까라는 의심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라이스토를 확인하였고 이 데이터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왜 라이스토를 발생하는지를 얘기를 하였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ADOC라는 스레드와 배치 사이즈를 오토매틱하게 바꾸는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성능 개선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